요즘에 이제 채소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채소 먹을 때, 예를 들면 샐러드 먹을 때 샐러드 드레싱 있잖아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자, 과일은 디저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일 아무 때나 드시는 거는 혈당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과일은 빈속에 드시는 혈당이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갑니다. 빈속에 그렇다고 과일을 먹으면 안 되냐?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은요, 아주 간단하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전에도 동영상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양이긴 해요.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 어떤 순서대로 먹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요즘에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인스타그램에 제시 인차우스페라고, 이분 프랑스의 그 생화학자인데요. 팔로워가 300만 명입니다. 300만 명. 제가 바라는 건 지금 상암동 정약사 조회수가 300만 회가 나오는 건데, 그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리는 사진들이 저도 막 이렇게 눈이 가는, 이렇게 굉장히 보기 쉽게 설명을 많이 해놨는데, 이분 얘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똑같은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이더라도 그거를 식사하기 전에 먹느냐, 식후에 먹느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 혈당치를 그래프로 그려서 표현을 해주고 있죠. 요즘에 이제 저런 식으로 그래프로 그려서 표현해 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요즘에는 이게 그 팔뚝에다가, 아래 팔뚝에 부착을 하는 그런 그 연속 당 측정기, 이런 거를 쓰게 되면 내가 혈당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혈당 변화를 그래프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걸 지금 한번 찍어볼까요? 지금 얼마지?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커피 2잔 마셨고, 그릭 요거트 1숟가락, 올리브유 1숟가락, 삶은 달걀 2개, 고구마 1개 먹었습니다. 자, 고구마 1개 먹은 지 이제 한 1시간 돼가네요. 스캔 해볼까요? 여기 지금 붙여놨는데 87 나오네요. 당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아까 고구마 먹고 나가지고 한 150까지 올라갔었는데 떨어지고 있어요. 제 경우에는 지금 고구마 먹고 아침에 혈당이 조금 많이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는, 고구마하고 달걀 삶는 거를 2개를 같이 먹었는데, 이렇게 2가지만 같이 먹는 것보다는 그 앞에 뭐 조금 기름진 거를 먹어줬으면 또 결과가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일반적으로 요즘에 먹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 대체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 채소를 먼저 먹고, 그리고 나서 단백질하고 지방이 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나서 밥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요즘에 이제 채소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채소 먹을 때, 예를 들면 샐러드 먹을 때 샐러드 드레싱 있잖아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샐러드 같은 경우 샐러드 드레싱에 들어가는 그 지방, 기름, 요게 좀 중요합니다. 지방이 들어왔을 때 배에서 빠져가 나가는 그런 그 속도가 좀 늦춰져요. 이제 우리가 사실 밥을 놓고 보면은 밥이 사실 혈당을 제일 많이 높일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무슨 뭐 현미라든지 보리라든지 콩이라든지 뭐 이런 게 많이 들어간 밥을 먹지 않고 하얀 쌀밥 이런 걸 먹게 되면 아무래도 혈당이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먹을 때 그 앞쪽에 기름진 음식, 그 다음에 고단백질 음식, 그리고 채소 이런 것들을 먹어주면 먼저 들어가는 음식이 아래쪽에서 먼저 섞여가지고 내려가게 돼요. 특히 천천히 먹을수록 그런 효과가 더 극대화가 되는데, 앞쪽에 채소나 지방, 단백질 이런 음식을 먹어주면, 채소 같은 경우는 채소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채소는 사실 2가지의 섬유질이 들어있는데, 먹을 때 좀 거친 느낌이 드는 섬유질 있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섬유질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 이제 insoluble fiber라고 하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섬유질, soluble fiber 같은 경우는 물에 녹았을 때 약간 좀 젤리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젤리같이 되는 그런 끈끈한 섬유질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위에서 장으로 음식이 내려가는 거를 살짝 이렇게 배출이 되는 속도를 좀 늦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식사 순서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보면은요, 일본에서 이걸 연구를 되게 많이 했는데, 식사 순서에 따라 가지고 어떤 채소를 먼저 먹고 밥을 먹느냐,
아니면 밥을 먼저 먹고 채소를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혈당이 조절이 되는 게 다르더라 라는 게 연구 결과가 제법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규모는 조금 소규모예요.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아무튼 채소를 먼저 먹고 밥을 먹는 거를 보니까 심지어 어떤 연구는 2년 동안을 비교를 했거든요. 근데 채소 먼저 먹고 밥을 먹게 하는 그런 쪽이 밥 먼저 먹고 채소 먹는 쪽보다 이 혈당이 조절이 이제 A1C라고 그래서 당화혈색소 수치를 보는데 그게 수치가 뭐 거의 한 0.5% 정도 차이가 나더라, 좋아지더라 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일본에서 연구를 한번 또 해봤어요. 어떻게 해봤냐면 이것도 역시 소규모 연구기는 한데 채소를 먼저 먹고 밥을 먹는데 빨리 먹는 사람, 10분 안에 먹는 사람, 그다음에 채소를 먼저 먹고 밥을 먹는데 20분 동안 천천히 먹는 사람, 그 다음에 밥을 먼저 먹고 채소를 먹는데 천천히 먹는 사람 20분 동안, 이거 비교해봤거든요. 이렇게 세 경우를 비교를 해보니까 의외로 순서하고 식사의 이렇게 시간하고 둘 중에 중요한 게 뭐냐, 순서가 더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채소를 먼저 먹고 밥을 먹으면 빨리 먹든 천천히 먹든 10분 안에 먹든 20분 안에 먹든 밥을 먼저 먹고 채소를 먹는 사람보다는 혈당이 더 안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일단은 질문이 몇 가지가 생기죠. 식사를 이렇게 그 순서를 조절을 하면 체중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거는 사실은 장기간의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혈당에 대한 거 말고는. 그런데 샐러드를 먼저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파스타라든지 이런 거를 먹게 한 경우, 이건 미국 연구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파스타하고 샐러드를 같이 놓고 먹은 경우, 뭐 이런 거를 비교한 연구 결과 이제 2012년도 연구 결과 있는데요.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어떠냐면 샐러드를 무조건 300g을 먼저 먹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파스타를 먹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효과가 좋았어요. 어떤 효과가 좋았느냐? 이렇게 먹으니까 샐러드를 많이 먹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파스타를 적게 먹게 돼가지고 전체 식사에서 섭취하는 칼로리가 11%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체중까지 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장기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체중 조절에도 영향을 반드시 미칠 거라고 보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이 연구에서는 포인트는 뭐냐면 먼저 샐러드를 300g을 무조건 먹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게 되면 배가 부르니까. 만약에 식단에 채소가 없다. 채소가 없을 때는 사실은 뭐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채소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사실 관련된 연구가요, 채소를 먼저 먹어야지만 된다는 연구보다는 단백질하고 지방에 대한 게 연구가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뭐 사실은 채소도 없고 단백질 지방도 없다 그러면 너무 막 밥만 있다 그러면 그거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단백질이나 지방 섭취를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거든요. 특히 단백질.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 안 먹으면은 TN 토스트 증후군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쉽게 얘기해서 물 마른 밥에 김치만 먹는 이런 식이 되면은 단백질 모자랍니다. 그래서 단백질 지방 있는 음식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뭐 참치캔이라도 하나 드셔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오늘따라 채소 없다? 그럴 때는 좀 단백질하고 지방이 뭐 참치캔에 뭐 기름도 드셔도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뭐 드신다든지 뭐 고등어 구이를 드신다든지 이런 걸 좀 먼저 드시고, 근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지방이나 단백질은 빠르게 소화흡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위에 들어있는 음식이 지방이 좀 많은 것 같은데 하는 게 장에서 감지가 되면 조금 천천히 내리잖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에서 장으로 조금씩 내려옵니다. 마찬가지로 단백질 음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에 들어있는 게 단백질 위주의 그런 식사다라는 게 감지가 되면 이거는 소화 흡수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좀 천천히 내리자 해서 오래 머물게 돼요. 이렇게 위에 음식이 오래 머무르는 그런 식의 식사를 하게 되면 혈당을 조절하는 데는 좋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사실 글루코스 혁명이라는 책을 아까 그 제시 인처스페라는 분이 쓴 거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아니 다 좋다. 그래서 뭐 채소 먼저 먹고 나서 밥 먹는 거 좋은데, 그런데 채소 먼저 먹고 밥 먹는 게 한국 사람들은 반찬에다가 밥 먹는데 그럼 반찬부터 먹고 밥을 먹으라는 얘기냐? 정확히 그 얘기예요. 근데 반찬 중에 어떤 반찬을 먹느냐 이거죠. 채소, 나물, 샐러드 여기에만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제 포만감하고 관련된 호르몬, 요즘에 굉장히 인기 있는 뭐 위고비, 뭐 젯바운드 이렇게 뭐 오젬픽,
그래서 뭐 당뇨, 비만 이런 쪽에 신약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GLP-1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을 흉내내는 그런 약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식사를 해도 이런 포만감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됩니다. 뭐 뇌에서도 좀 분비가 되고 장에서도 분비가 돼요. 그런데 장에서 분비되는 이런 호르몬, 포만감 호르몬이요, 육류나 생선 같은 이런 거를 먼저 먹게 되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GLP-1이라고 하는 포만감 호르몬이 조금 더 많이 분비가 됩니다. 물론 뭐 다이어트 신약, 비만 치료제 이 정도의 효과를 내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포만감 호르몬이 조금이라도 더 분비가 되면 적게 먹으면서도 배가 부른 시간을 늘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은데,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밥상이 있으면요, 거기에서 단백질하고 지방이 풍부한 음식을 먼저 드세요. 그러면 짜죠. 짜면 밥을 먹게 되죠. 그러니까 싱겁게 하세요, 조금. 평상시에 조금 싱겁게 먹는 게 도움이 된다는 게, 일부 그런 반찬들일수록 조금 싱겁게 해 두시면 반찬을 먼저 먹는 게 사실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반찬을 먼저 드시는 거를 한 최소 5분에서 10분 정도를 주로 반찬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먼저 드시고, 그렇게 해서 좀 반찬 중에서도 싱거운 것들 이런 걸 먼저 먹고 나면은 그래도 역시 또 다른 반찬들이 남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싱거운 거에도 반찬 먼저 먹고 나면은 밥을 그냥 맨밥만 먹어도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놓은 음식을 먹을 때 서양식으로 치면 뭐부터 제일 먼저 먹는 게 안 좋냐면 빵부터 먹는 거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샐러드부터, 우리식으로 치면 반찬부터 좀 먹고, 그렇게 하고 나서 식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찌개나 국도 우리가 먹잖아요. 찌개나 국은요, 밥을 말지만 않으면 먼저 드셔도 관계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찌개나 국에서 건더기는 미리 드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뭐 감자를 넣었다. 그러면 감자는 조금 뒤에 먹는 게 좋겠죠. 근데 뭐 그 안에 호박이라든지 두부라든지 뭐 무라든지 이런 어떤 익힌 채소, 그 다음에 익힌 뭐 육류, 생선 이런 것들은 먼저 좀 드셔도 돼요. 처음에 5분 동안에 막 어마어마한 양을 드시라는 게 아니고, 처음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좀 여유 있게 이것도 드셔보시고 저것도 드셔보시고, 채소, 나물, 단백질, 탄수화물이 풍부한 그런 음식들 위주로 좀 드시면서, 그리고 나서 탄수화물을 끝쪽에 드시면 됩니다. 돈까스 정식이면은 어떤 순서로 그건 먹으면 좋을까요? 실제로 제가 예를 들어서 돈까스를 먹으러 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저는 맨 처음에 샐러드부터 먹어요. 그렇게 먹고 나가지고 그리고 나서 돈까스를 먹기 시작하죠. 돈까스를 다 먹고 밥을 드셔야 되는 건 아니고, 돈까스를 한 반 이상 먹었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밥이랑 같이 드셔도 돼요. 돈까스를 한 절반 정도 국이랑 같이 이렇게 드시다가 이제 남은 돈까스하고 밥을 드시는 요 정도의 순서만 돼도 충분해요. 나는 뷔페 갔을 때 샐러드를 가장 먼저 먹는 것 같아요. 뷔페요? 네. 뷔페, 그러니까 그 뭐 먹으러 갔다, 뷔페에 갔다. 그러면은 그때도 하실 수 있는 거는 샐러드를 드셔도 되고요. 반드시 생채소만 드셔야 되는 건 아니고, 뭐 익힌 채소 세션 있잖아요. 그거를 좀 드셔도 되고,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뭐 메인으로 나와 있는 생선이나 육류나 이런 걸 좀 드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를 계속 해주시면 되는데, 하나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해서 순서를 지킨다고 해도 뷔페에서 엄청난 양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거지 어쩔 수는 없어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본전을 뽑으려고 하지 마셔라. 자, 과일은 디저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일은 디저트예요. 과일 아무 때나 드시는 거는 혈당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과일 같은 경우에는 디저트하고 거의 비슷하게 취급해 주시면 되는데, 과일은 빈속에 드시면 혈당이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갑니다. 일단은 이제까지의 연구 결과들을 쭉 종합을 해보면은요, 디저트나 과일 같은 걸 빈속에 드시면, 빈속에 많은 양을 드시면 혈당이 쫙 올라갑니다. 특히 이제 과일은 생과일로 드시면 혈당이 아주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데, 과일 주스로 드시면 당연히 혈당이 가파르게 올라갈 수가 있고요. 생과일로 드셔도 많은 양을 드시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당뇨인 분들은 빈속에 과일 많이 먹는 것도 좀 경계를 하셔야 되고,
식사하고 나서 바로 드시는 게 빈속에 드실 때보다 혈당이 좀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먼저 들어간 음식이 소화가 되느라고 과일로 들어간 그런 당분이 흡수되기까지 시간이 지연이 많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완만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빈속에 그렇다고 과일을 먹으면 안 되냐?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빈속에 드실 때는 조금 적은 양을 드시는 게 좋아요. 당도가 높은 뭐 예를 들면 뭐 사과 이런 거 드실 때 사람에 따라서는 혈당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뇌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연속 당 측정기 한번 이렇게 붙여보시고 각각의 음식을 먹었을 때 내가 실제로 당 수치가 어떤지를 모니터링을 해보시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하나만 팁으로 추가를 드리면요, 내가 식사를 하기 전에 뭐 이렇게 뭐 채소,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 이거 챙겨 먹기가 조금 어렵다 하는 분들은 약간의 효과를 비슷하게 낼 수 있는 거는요, 견과류를 한 줌을 그때 드셔도 괜찮아요. 견과류 먹는 걸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단백질, 지방 많이 들어있고 어느 정도 섬유질도 들어있고 하니까 비슷하게 혈당을 좀 안정화를 시켜주는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한테 보니까 저한테는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 동영상에서는요, 다이어트 효과, 또 건강, 혈당을 안정화시키는데 음식을 먹는데 뭐 정답은 없지만 사실 이제 이런 음식을 먹을 때 순서만 좀 잘 지켜주셔도 뭐 채소, 단백질, 지방 이런 음식을 좀 먼저 드시는 그런 순서만 기억하셔도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